우리가 지난 시간 세팅 하셨었잖아요. 세팅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제 아이롱이 들어가게 될 것 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말은 뭐예요? 일본말로는 고데기. 아, 일본말로 고데기? 한국말로 뭘까요? 인두. 네? 인두. 예, 인두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말로 인두로 하면 좋겠지만은, 자, 열을 가해서 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인두도 물론 좋지만은, 그냥 우리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아이롱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아이롱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롱의 종류 나오는, 아이롱의 종류도 뭐가 있을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플랫 아이롱. 플랫 아이롱이 뭘까요? 일자로 되는 거, 납작한 거, 플랫, 납작한 거 말하는 거야. 플랫 아이론을 말하는 거. 다음 두 번째는 라운드 아이론. 라운드 아이론 뭘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볼륨 매직기, 예, 곡선이 들어가 있는 볼륨 매직기. 세 번째는 원형 아이론. 그죠? 원형 아이론은 우리가 웨이브라든가 리치라든가 표현할 때는 아예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세워 있는 아이론 같다. 원형 아이론이라고 하는 거야. 자, 플랫 아이론은 소중대로 나와 있긴 한데 지금 현재적으로 소중대를 많이 쓰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중자로 해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자의 그 직경이 대략 한 3에서 4cm 되는 그런 플랫 아이론들을 많이 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중자로 그냥 통상적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라운드 아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그 플랫 아이론을 갖고 막 웨이브도 하고 스트레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시컬도 넣고 많이 연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라운드 아이론이 있기 때문에 컬이라든가 리치도 물론 플랫 아이론 갖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라운드 아이롱이라든가 웨이브라든가 이런 거 표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라운드 아이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경이 소중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의 다 지금 비슷한 이유 중자 정도로 해서 멀티로 많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라운드 아이롱도 멀티로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라운드 아이론 같은 경우는 플랫 아이론에 비해서 웨이브라든가 곡선들을 표현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특히 뭐 볼륨 매직이라든가 우리 일자 스트레이트로 표현을 할 때 물론 플랫 아이론을 쓰지만은 아니 라운드 아이론으로 해서 우리가 훨씬 더 시컬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형 아이론 같은 경우는 1mm부터 나와. 3mm, 5mm부터 뭐 30mm 그리고 또 더 큰 거 같은 경우는 뭐 32mm, 36mm 예, 그 정도까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원형 아이롱들 같은 경우는 저희 매장에서 펌을 직접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그런 펌 시술 전용 그런 원형 아이롱이 있고, 그리고 웨이브라든가 또 그 드라이 전용으로 해서 컬링 전용으로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컬링 아이롱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 매장에 쓰고 있는 아이롱들 가지고 펌으로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아이롱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게 22mm, 24mm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컬링, 우리가 즉 드라이라든가 스타일링을 연출의 목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한 24mm부터 한 36mm까지 뭐 48mm까지 나와 있는지 물론 회사들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겠지만 현재 저희 매장에 쓰고 있는 것들은 그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자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세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세는 너무 작업대에서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요. 자, 적당한 거리, 즉 대략 한 60도 정도 좀 떨어진 상태에서 어깨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숙이지 말고, 그리고 또 목이라든가 허리가 숙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한 자세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 손목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뭐 목, 허리, 뭐 터널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목 디스크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몸을 써야 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를 조금만 더 우리가 몸을 이동을 하고 전체적인 근육을 다 쓰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자세로 시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섹션은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요, 가로 섹션, 그리고 세로 섹션, 그리고 사선, 즉 호리존탈, 다이어고널, 버티컬, 예,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물론 영어를 꼭 써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몰라도 아는 척, 아는 건 잘난 척, 즉 자신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언어를 자꾸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시술각은 0도부터 뭐 지금 그냥 우리가 두상 공면에 있어서 일사불면의 일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한 바퀴 돌면은 몇 도예요? 360도죠.
그 중에 4분의 1면만 사용하시면 돼. 4분의 1. 4분의 1이면 몇 도야? 90도죠. 360도에 4분의 1이면 90도잖아. 그쵸? 즉 0도부터 90도만 사용하시게 되면 두상 곡면에 있어서 0도부터 90도까지만 쓰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도가 어디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0도의 기준점이 되는 거는 두상 곡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자연시설각과 자, 중간 시설각과 높은 시설각, 그리고 아주 높은 시설각, 그래서 그 각도별로에서 적당하게 자, 0도부터 90도까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이롱폼의 장점 같은 경우는요, 두상 형태와 모류를 교정하여 두상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커버하여 입체감 있는 스타일링 구현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두상의 장단점, 그러니까 우리가 두상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서도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두상의 그 입체감들이 다 틀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네킹 같은 경우는 정말 동그랗고 정말 입체감 있게 잘 예쁘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런 두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상 곡면의 두상 형태선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장단점을 잘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게 아이롱들의 장점일 것 같아요. 디지털이나 세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그냥 로트로 말기 때문에 두상이라든가 입체감들을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 물론 웨이브의 많다 적다로 그리고 웨이브의 굵기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지만 아이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핸드메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충무 나왔잖아. 아까 충무 뭐라 그랬죠? 네, 곱슬 모발. 자, 그 충무를 또 교정할 수가 있고요. 또 아이롱 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아이롱 또 충무를 교정하기 위한 그런 주 목적의 그런 아이롱 폼도 시술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충무를 교정도 하고 또 깔끔하게 윤기를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륨이라든가 웨이브도 다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롱 같은 경우는 또 고객님의 두상이라든가 그리고 고객님의 또 전체적인 조형 밸런스, 형태선 그리고 고객님의 이미지에 맞춰서 디자이너의 진짜 아까 말했듯이 감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핸드메이드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디자이너가 좀 더 예쁘게 더 많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플랫 아이론 먼저 들어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아이롱을 들어갈 때 이제 아이롱 이제 도구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이론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 아이론, 또 라운드 아이롱은 많이 있는데 아이론 파지하는 방법이라든가 도구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플랫 아이론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라운드 아이론도 그렇고요. 자, 손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리 가지 않도록 잘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텐션 같은 경우도 아이론 우리가 펌을 할 때도 텐션이 들어가죠. 자, 텐션이 들어가는 텐션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펌을 할 때 우리가 텐션을 딱 주고 그리고 들어가는 각도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적당한 텐션을 주면서 마인딩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아이롱도 마찬가지로 텐션을 줘야 되는데 텐션은 왼손과 오른손 어디다가 텐션을 줘야 될까요? 파지하고 있는 쪽? 예, 이 기계에다가 있는 텐션을 줘야 되겠죠. 맞나요? 예. 그게 정답이었으면 묻지도 않았겠죠.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기계는 우리가 처음에는 그 전에 같은 경우 우리가 특히 매직이라고 하는 이 플랫 아이론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강한 압력이라든가 힘을 많이 줘서 이거를 폈단 말이야.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농담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는 뭐 저 빨리 밥 먹어야 돼요, 매직 들어가야 돼요. 이거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야. 그래서 힘을 되게 많이 줬어.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직이라든가 아이롱을 사용을 할 때 높은 온도에서 하고 강한 압력으로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쫙쫙쫙쫙 폈었어.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 수분들을 거의 다 100% 건조시켜 놓고 난 상태에서 이것도 온도는 몇 도야? 180도, 200도 넣고 막 쓰고 그랬단 말이야. 자, 그랬기 때문에 그 전에 같은 경우는 매직이라든가 특히 뭐 아이롱 펌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마음이 변심됐어. 그랬을 때 다시 웨이브를 하고 싶었을 때 열을 가해서 형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웨이브가 안 나왔었어. 왜 안 나왔느냐? 매직이라든가 특히 아이론 같은 경우는 모발을 최대한 많이 유화를 한 상태에서 특히 매직,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쫙 늘린 상태에서 플랫하게 납작하게 만들어 갖고 형태를 만들어 놓고 늘려놓은 상태에서 고정했기 때문에 다시 유화라는 작업을 들어가도 얘네들이 잘 작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번에 시술할 경우는 안 됐.
그 웨이브가 안 나왔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수분들 있는 양락하게 눅눅하게 있는 상태에서 온도는 낮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텐션들을 너무 강하게 주지 않고 그 열만 전달하는 정도의 텐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텐션 같은 경우는 자, 왼손과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에다가 적당한 텐션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서도요. 자, 손가락에 잡은 상태에서 왼손에서 텐션을 조절하고 얘네들 열만 어느 정도 그냥 열만 전달하고 생각하시고 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되셨죠? 그냥 잡고 어느 정도만 열만 전달하자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파지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손가락이 원래 파지할 때 뭐 이렇게도 파지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파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파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 검지와 약지가 얘네들이 같이 만나는 순간 텐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텐션을 최대한 안 주려고 지금은 제가 좀 더 능수능란해졌기 때문에 지고 있어도 텐션이 많이 제가 충분히 조절을 해. 근데 처음에 그 텐션을 정말 안 주기 위해서 자, 엄지손가락을 빼고 이렇게 플랫하게 해서 얘네들을 사용했단 말이야. 아이롱들을. 자, 근데 나중에 뭐 적당하게 또 텐션을 조절할 수 있으면은 뭐 손가락을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얘네들이 엄지 손가락이 위쪽으로 올라갈 때 단점은요. 라운드를 잡을 때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안 그러면 손목이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운드를 잡을 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더 잡으려면은 내가 자세가 점점 더 크게 움직여야 돼. 자, 그래서 약간 동선에 대한 피로감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손가락에 넣으면서 조금씩 움직여주면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조절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지하는 방법들은 뭐 검지로 잡으셔도 되는데 뭐 검지로 잡으면 너무 텐션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검지 손가락을 떼면서 그리고 텐션 조절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엄지를 마찬가지로 살짝 기계에다 대보고 아예 엄지를 완전 다 빼보고 하면서 적절하게 해서 조절하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빛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세라믹이 뭐 제가 뭐 빛 판매하려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 빛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아무래도 세라믹 소재로 돼서 이게 열을 가해줘도 잘 타지 않는 그런 빛 소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이유는요. 특히 우리가 뭐 매직이나 아이론 같은 경우 쓸 경우에 플랫 아이론이나 원형 아이론을 쓸 경우에 특히 잡은 상태에서 빛을 빗질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당겨질 경우도 그래서 딱 붙여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랬을 때 딱 붙였는데 뭐 특히 그냥 플라스틱 빗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발에서 하얀 게 묻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요, 빛이 녹아갖고서는 그게 머리에 붙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 열을 가해줘도 절대 형틀이 변형되어 있거나 녹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빛을 세라믹 소재로 해서 타지 않는 거, 뭐 세라믹 소재도 좋고 뭐 대나무도 좋고 일단 타지 않는 소재로 해서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클립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선생님 저기 그 악어 클립 있죠. 자, 악어 클립 아이롱을 할 때는 악어 클립을 절대 쓰시면 안 돼. 자, 왜 그럴까요? 네? 열. 더 중요한 거는 이 악어 클립이 삐죽삐죽하기 때문에 딱 집어넣게 되면 자국이 생겨버려요. 네. 어때요? 지금 얘네들이 유화를 다 해놓은 상태야. 뭐 아니면 하다못해 뭐 드라이를 한다고 그래도 얘네들이 딱 집어넣게 되면 자국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서도요. 근데 큰 영향을 미쳐. 자, 그래서 이런 티라노 클립들은 쓰지 말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런 일자 그냥 일자로 플랫되어 있는 그런 플랫한 그런 핀셋을 사용하시거나 더 좋은 거는 이런 쇠클립이나 아니면 철 소재 아니면 뭐 스테인리스 소재 어떤 소재도 좋지만 이렇게 좀 더 납작하게 쓰고 있는 그런 클립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쇠클립 같은 경우 장점은요, 이 잡아줄 수 있는 장력, 그 텐션들이 좀 적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것도 좋아요. 꼭 이것도 뭐 꼭 이런 걸 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도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섹션들은 한 5등분. 자, 블로킹은 즉 5등분을 나눠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 섹션을 나누고
후두부에 3등분해서 나눠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아이롱 오늘부터 들어가는데, 아이롱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플랫 아이롱, 라운드 아이롱, 또 그리고 또 원형 아이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플랫 아이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플랫 아이론의 오늘은 플랫 아이론의 베이지 기본 지금 오늘 연습하신 거고요. 그래서 기본을 하시는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 이제 기본을 하신 건데 그 기본을 토대로 해서 이제 다음 주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템이 이제 업스템, 다운스템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스템, 다운스템들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C컬, 굵은 C컬, 강한 C컬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라운드 아이롱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집에서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연습을 하실 때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자세와 섹션과 빗질과 그리고 아이론 잡는 방법들 그렇게 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속도라든가 이런 걸 조절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마찬가지로 키포인트 같은 경우는 텐션 조절하는 방법들, 텐션하는 조절 방법들, 그리고 빗질하는 방법들, 그리고 손가락 파지하는 방법들, 기계 파지하는 방법들 정확하게 사용하신 다음에, 그리고 자세들이 그 허리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숙이지 말고 그 상태에서 다운된 상태에서 연출을 해라 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숙제를 내줘야 되는데 숙제 이거 한번 본인도 한번 동영상 같은 경우 촬영을 해서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서 이거 10번씩 해서 저한테 검사 맡으세요. 아시겠죠? 10번. 그 전에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이거 숙제를 내보니까요, 사진 찍어서 보내라라고 했더니 똑같은 거 계속 10번 찍어갖고 보내드리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또 똑같은 거 계속 해갖고 시간차를 두고서는 10번 찍나 봐. 그런 얄팍한 수 쓰지 마시고요. 알아서 연습하라고 하는 거야. 뭐 본인 숙제 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연습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야지 이게 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아침 일찍 나오냐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마찬가지로 이걸로 해서 업스템, 다운스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일자로 어떻게 하는 방법만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두상에 따라서 이제 업스템을 사용할 건지 다운스템을 할 건지 이제 배우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냐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살 길은 연습만 살 길,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실게요. 화이팅!